안녕하세요. G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20강 펠리언 with Sensor 2입니다. 지난 펠리언 with 센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직접 펠리언을 이용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소스들을 컨트롤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분석했던 펠리언 소스 코드에 센서 동작을 위한 기본 코드를 추가해 보고 이 센서의 값을 저장할 새로운 리소스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은 펠리언에서 새롭게 생성한 리소스의 데이터를 읽어와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19강과 마찬가지로 실습에 필요한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툴은 embed CLI, Sublime Text 3, 쿨텀이 사용되며 STT 하드웨어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대로 STT64B 보드와 STT64B용 펌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IN11 그리고 이더넷 포트가 있는 뎁스테이션 버전 2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했으므로 STT3976 그리고 SD카드 컴포넌트인 STT6378C를 준비하였으며 오늘은 센서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10강 I2C with 센서에서 사용하였던 CCS811 센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19강에서 보셨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용하게 될 CCS812를 추가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뎁스테이션은 현재 커넥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STT64B의 모든 포트를 외부로 꺼내놓은 보드이기 때문에 이 뎁스테이션과 CCS812를 연결하는 것은 곧 STT64B와 CCS812를 연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각 핀들을 와이어로 서로 1대1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10강과 연결 부분에서 다른 점 하나는 이 웨이크업 핀을 그라운드에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로우를 만들어 주었고 이번에는 하드웨어로 직접 로우로 해보기 위함입니다. 하드웨어 연결까지 마쳤으므로 펌웨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CS811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0강에서 사용하였던 소스코드 STT example sensor CCS811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 오시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처음 보는 커맨드입니다. embed add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다음의 URI에서 STT 라이브러리 CCS811을 다운받아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CCS811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여 프로젝트 패스로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소스 패스로 이동해 주시고 위의 커맨드를 그대로 따라 적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추가가 끝났습니다.
추가된 라이브러리를 Sublime Text 3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헤더 파일을 main.cpp에 추가해 보고 그 다음 새로운 리소스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CS811 초기화 및 센서 값을 읽어 이 새로 생성한 리소스에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Sublime Text 3를 보시면 이렇게 STT 라이브러리 CCS811이란 폴더가 추가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폴더를 열어보면 CCS811 CPP 파일과 헤더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저 CCS811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이고, 이 센서를 위한 적절한 변수들을 또 선언해 줘 보겠습니다. CCS811 타입으로 소문자 CCS811이란 변수를 생성해 주시고, 그 매개 변수는 I2C1을 사용하겠습니다. STA 먼저, SCL 뒤에, 그리고 센서의 데이터 값을 받아올 ECO2 변수와 TVOC 변수를 선언하였고, 센서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스테이터스 변수도 이렇게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와 센서의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함수를 이전 코드에서 사용하였던 그대로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직접 적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미리 복사해 두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init ccs811이라는 함수와 read ccs811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메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리소스들을 추가해야 되는데, 리소스들이 선언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리소스도 한번 새롭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M2M 리소스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주게 됩니다. 저는 이 변수의 이름을 CCS811 ECO2 리소스라고 변수명을 짓겠습니다. 이 변수를 가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버튼 리소스 위에다가 저의 리소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코드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embed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add cloud resource라는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버튼 리소스의 정보를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 오브젝트 타입이나 오브젝트 인스턴스 그리고 리소스의 아이디는 서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리소스 아이디를 이렇게 뭐 없을 것 같은 번호로 제가 저장을 해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 한 묶음이 서로 겹치지가 않죠.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리소스 타입의 이름도 변수명과 비슷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이름으로 펠리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뭐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get이 allow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리소스도 추가되었고,
그러면 Y문으로 가서 센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Y문 진입하기 전에 먼저 센서를 이닛해 주겠습니다. 센서의 이닛은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Y문 안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Y문 내에는 일단 기존 코드를 비활성화시키고 저는 이 Y문 안을 2초마다 센서의 데이터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제가 새롭게 생성한 이 리소스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먼저 2초라는 딜레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2000으로 바꿔주시면 이 값이 단위가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2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데이터를 읽어올 read ccs811이란 함수도 호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cout라는 변수에 새로운 값이 2초마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리소스를 가지고 와서 버튼 때와 마찬가지로 이 setValue라는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단 매개 변수로는 이 버튼 카운트가 아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co2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2초마다 새롭게 갱신된 이 co2 값이 리소스에 새롭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새롭게 저장된 값은 콜백 함수를 통해 펠리온에 알려지게 되고 펠리온이 그 값을 읽어가게 됩니다. 자, 코드 수정은 여기까지고, 이 수정된 코드를 한번 컴파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주시고 embed compile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컴파일이기 때문에 embed OS를 포함한 전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었거나 수정된 부분만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컴파일 때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어떤 파일들이 컴파일 되는지 지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s811 C++ 파일이 컴파일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main.cpp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파일도 컴파일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다고 뜬 것입니다. 제가 지금 디바이스의 전원을 빼놓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연결을 하고 제가 컴파일 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과 다운로드까지 지금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그 다음은 곧바로 암펠리온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저도 이렇게 접속을 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 주시고 디바이스 디렉토리, 그리고
등록된 디바이스의 아이디를 클릭해 주시고 다음 Resources,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그 리소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CCS811 ECO2 리소스라는 이름, 그리고 오브젝트와 리소스 아이디는 3200-05599, 저희가 99라고 설정해 놓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된 것이 보이죠? 자, 그럼 이 리소스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getValue 한쪽에 이렇게 계속 값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얼 메시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펠리온에 접속하고 이렇게 리소스를 찾아서 들어오는 동안 이미 펌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재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자기 혼자 실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2초마다 새롭게 값을 읽어와서 펠리온으로 그 값을 보내고 있습니다. 펠리온은 그 값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 예제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변경하여 SDT 하드웨어에 연결된 센서의 데이터를 새로운 리소스에 담아 펠리온으로 전송시켜보는 실습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을 모두 수강하셨다면 기본적으로 SDT 하드웨어를 이용해 엠베드 OS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테스트해보거나 펠리온을 이용해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원리나 그 방법을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IoT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교육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